영어 시험을 볼 때마다 대부분 공감하는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단어만 좀 더 알았어도 해볼만 했는데 단어 좀 외울걸. 단어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이 단어라는 게 외워도 까먹고 애초에 외우는 것부터가 귀찮아요. 이럴 때 영어 단어를 쉽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려 10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활용해 보세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독해 지문을 봐도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주변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중에 고맙다는 말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뒤로 갈수록 특별하고 효과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다 봐주세요.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첫 번째 방법, 단어장에서 외우기. 단어장, 학교 수행평가 단어, 학원 시험 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플, 사과, achieve, 달성하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해서 외우는 걸 말합니다. 보통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 이걸 떠올리실 거예요. 이거는 다들 잘 아시는 방법이니까 장점이랑 단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장점은 마음 편하게 많은 개수의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까먹는 단어가 많다는 겁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려면 단어장과 비슷한 수준을 가진 독해책, 즉 내가 외우고 있는 단어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독해책, 이거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독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아까 단어장에서 봤던 건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도록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점이 완벽하게 보완돼요.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좋긴 합니다. 예, 좋은데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9가지 방법들도 같이 한번 조합해서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두 번째 방법, 어근, 접사를 납득하고 외우기.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trance라는 단어가요, 이동을 가리키는 접사입니다. 그러면 transplant, 자, plant라는 게 식물이기도 하고 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동해서 심은 거니까 옮겨 심다, 사람의 신체 기관을 옮겨 심게 되면 이식하다. 그 다음에 transform, 자, form이라는 게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형태를 이동하는 거예요. 바꾸답니다. 자, 또 이 단어들을 볼게요. 여기서 D라는 것은 down, 아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deforestation은 뭐냐면 그 forest에서 나온 거죠. forest 앞에 D가 있는 거예요. 숲, 나무로 이루어진 거죠. 나무가 down 되는 겁니다. 삼림벌채, 나무를 깎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degrade, 업그레이드의 반대죠. grade가 등급인데 등급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depress, 자, press는 누르다인데 아래로 누르다. 사람을 아래로 누르면 우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울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랙트는 어근인데요, 뭔가 잡아 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트랙터, 농기계 있죠? 그게 잡아서 끌면서 땅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잡아 끌다. 그러면 자, this라는 것은 away, 뭔가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 끌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집중을 방해하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그래서 distraction, 명사 형태일 경우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러면 extract는 뭐냐? 이 x라는 것은 바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exit, 이게 출구잖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잡아 끄는 거예요. 추출하다. 자, 그 다음에 attract, 자, at라는 것은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전치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면 to, 어디로, 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거죠. 말 그대로 끌어당기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attract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다, 그런 뜻까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insurmountable, insurmountable. 이 단어가 복잡해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im부터 볼게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 다음에 sur 이런 것은 super, super. 여기서 몇 개가 빠지면서 sur만 남은 거예요. 초월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mountain은 산이죠. able는 전미사, 가능을 나타내주는 전미사잖아요. 여담이지만 신조어 중에 instagrammable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그럴만한 이런 말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쉬운 단어들의 조합인 겁니다. 그러면 산을 초월할 수 없는 이죠.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자, 이런 단어들은 영어 단어와 한국어 뜻을 1대1 대응시켜서 외우는 방식으로 외우기는 너무 아까워요. 어근과 접사를 학습하면 좋은 점이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근과 접사의 그 지식을 가지고 다시 떠올리는 게 용이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휘력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모든 단어에 통하는 건 아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단어라 할지라도 어근과 접사의 지식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어요. 아, 이 어근에 이 접사면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다만 단점도 있는데 어근과 접사로 조합된 단어만 이 방식으로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근이 확장성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 볼 때는 되게 마법처럼 좋아 보이는데요. 은근히 이걸로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기훈 선생님께서도 어근 접사 학습법은 올인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half in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세 번째 방법, 문장을 외우기. 단어를 외우지 말고 문장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내용과 함께 기억나기 때문에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학습할 수가 있어요. 단어장으로 단어를 잘 외워도 은근히 실제 독해하다가 마주치면요, 생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미묘한 뉘앙스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으로만 단어를 외우면요,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문맥 안에서 외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장을 외우면 이 아쉬운 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장이라는 게 되게 절묘하게 그 단어의 뉘앙스를 잘 살리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학습하는 순간 뉘앙스 파악이 한 방에 끝납니다. 원래였다면 단어장에서 외운 후에 여기저기서 여러 문맥 속에서 검증을 거쳐야 온전한 내 어휘력이 되는데, 좋은 문장을 외우면 그게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가령 천일문 기본편 651번 문장을 볼게요. Prefer knowledge to wealth, for the one is transitory, the other perpetual. 여기서 transitory 일시적인, perpetual 영원한, 이 단어를 한 방에 느낌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장점은 단어의 뉘앙스를 꽤 정확하게 안 채로 외울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문장을 외우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단어장으로 외웠을 때보다 더 적은 개수의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긴 해요. 자,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네 번째 방법, 글 속에서 외우기. 방금 세 번째 방법이 문장 속에서 단어를 외우는 거였잖아요. 그 방법의 확장판이 바로 글 속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 글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글 내용과 함께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문맥과 함께 외우는 거기 때문에 뇌에 착 달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 공부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 본문 속 단어, 모의고사 단어, 이것들을 먼저 외우는 거예요. 아, 진짜 영어 단어를 진짜 영어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네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단점을 생각해 봤거든요. 안 떠올라요.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영어 학습법입니다.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다섯 번째 방법, 연상법으로 외우기. 연상법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요, 한번 제대로 꽂히면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게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오, 시원한 태양이여. 오션. 그때부터 오션을 보면요, 항상 이 말이 떠올라요. 심지어 제 직업이 원래 항해사였어가지고 바다에서 일하면서 오션, 대양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오, 시원한 태양이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연상법을 소수 어려운 단어에 적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학습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여섯 번째 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단어를 찾아서 외우기. 자, 이 단어들을 한번 봐주세요. 이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mother 먼저 볼게요. 겨울왕국에서 엘사 여왕님이 씩씩하게 눈밭을 걸어가면서 망토를 풀어헤치면서 이런 말을 하시죠. Could never bother me anyway. 자, bother이라는 게 괴롭히다예요. 그러니까 겨울왕국의 여왕님이신데 추위 따위가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other, 괴롭히다. 그 다음에 sustain, sustain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피아노의 서스테인 페달. 자, 피아노의 서스테인 페달을 밟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소리가 유지가 된다. 유지시키다. 그 다음에 access. 가끔 컴퓨터를 하다 보면 access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접근이 거부된 거예요. access, 접근. 그리고 hanger. 보통 행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아무튼 행거가 뭐죠? 옷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원래 발음이 hanger이에요. hanger.
거기서 이 R을 빼면 행, 걸다죠, 걸다. 걸다. 탁, firm. 보통 로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펌이라는 게 한국어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LAW가 law, 법이죠. 법, 회사예요. 그래서 firm, 회사. 자, 그리고 lead, 이끌다인데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죠? 리더, 이끄는 사람. 그니까 lead가 이끌다. retrieve, 강아지 중에 골든 리트리버라고 있어요. 그 골든 리트리버가 옛날에는 사냥할 때 자주 함께 다니던 강아지라고 합니다. 자, 주인이 화살 같은 걸 쏴가지고 뭘 잡은 거예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냥감을 골든 리트리버가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retrieve, 회수하다, 되찾아오다. rare, 희귀한이죠. 레어템이죠, 레어템. 희귀한 아이템. 마지막으로 announce. announce라는 게 R 붙이면 announcer, 이게 아나운서예요. 뭔가 말을 하는 거죠. 선언하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요, 한번 들으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잠들어 있던 거를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 없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누가 알려줘야 돼요.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거를 누군가가 일깨워줘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관심을 갖고서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방법으로 모든 단어를 커버할 수는 없죠.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7번째 방법, 유의어를 한꺼번에 외우기. 원래였으면 각자 다른 상황에서 따로따로 각각 외웠어야 했을 단어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끼리 묶어서 한꺼번에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좋죠. 자, 애매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 ambiguous, obscure, vague, 또 중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vital, critical, crucial, important, significant, essential 이런 것들을 같이 외우는 거죠. 이렇게 외울 때의 장점은요, 하나를 기점으로 나머지가 쉽게 떠오릅니다. 같이 기억나서 좋은 거예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어 간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모르는 채로 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8번째 방법, 말 뭉치를 한꺼번에 외우기. 아까 3번째 방법에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 단어의 뉘앙스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방법의 단점은 문장을 외우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어장만 외웠을 때 비해서 필연적으로 더 적은 개수의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이 8번째 방법은요, 그것의 개량 버전입니다. 문장까지는 아닌데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단어를 외우면요, 작지만 뚜렷한 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령 pill, 알약 이렇게 외우기보다 sleeping pill, 수면제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hasty, 성급한 이것보다 hasty decision, 성급한 결정. impulsive, 충동적인 이것보다 impulsive buying, 충동 구매. vital, 중요한 이것보다 vital connection, 중요한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요, 말씀드린 대로 작지만 뚜렷한 문맥을 형성한 채로 외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단점은 제 생각에는 사소한 것 같은데 다양한 품사를 학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9번째 방법, 두문자어 단어를 외우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죠. 참고로 acquire, 얻다란 동사고, 그러니까 얻은 거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immune, 면역이고, deficiency, 결핍 부족, syndrome, 증후군. 이거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죠? AIDS죠. 이런 거를 두문자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래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두문자어, 그 두문자어가 무슨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외우면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뜻이 뇌에 한 방에 각인됩니다. 그것도 깊게요.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아쉽게도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대놓고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몇백 개, 몇천 개의 단어를 외울 수는 없어요. 양보다 질인 방법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10번째 방법, 명령풀이로 단어의 의미를 납득한 후에 외우기. 영어 단어 뜻 설명을 영어로 읽어보면 뭐가 좋을까요? 그야말로 영어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영영사전에 꽂혀가지고 그냥 영영사전을 책 읽듯이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해봤더니 와, 마치 유학을 온 느낌이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뇌가 영어로 범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좋았는지 좀 풀어 말하면요,
영영사전 속 영어 문장들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영어 문장의 어순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긴 문장도 영어 어순에 맞게 더 부드럽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확실히 좀 더 수월하게 읽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영사전의 특성상 어려운 개념의 단어라도 쉬운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뜻을 알고 있던 단어이긴 했지만 그걸 단순하게 1대1 대응 방식으로 외웠을 때보다 그 단어를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의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을 계속 읽고 있다 보니까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면 물론 이미 알고 있던 어휘력까지 좀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날 잡고 아니면 기간을 잡고서요, 영영사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 권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리저리 들춰보면서 읽다 보면 재밌어요. 야, 이번에는 이거 한번 찾아볼까? 이걸 봐볼까? 이런 식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이 방법의 장점은 단어를 굉장히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단어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까지, 그리고 영어식 뇌가 만들어진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이 비교적 더 오래 걸려요. 필연적으로 단어만 외우는 거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죠. 이것도 역시 양보다 질인 방법인데 그 중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10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활용해보시면 정말 좋고요. 이 중 몇 가지만 조합해서 활용해보셔도 정말 막강한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려면 난생 처음 보는 모르는 단어 또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 진짜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방법도 활용하시되 그 진짜 영어 고수를 만들어주는 마지막 방법까지 탑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10분만 투자해서 그 영상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뜨도록 설정해 놓을게요.